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1970년대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에 대응하셨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장께서 오늘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제징집 녹화 프락치 사업, 삼청교육 폭력살인, 용공조작, 노동탄압 강제퇴직 언론 유신화 등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립니다.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등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과 야합한 동아조선일보의 1970년대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로잡힐 수 없었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행위나 독재 권력에 굴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청하는 것이 한 조각 양심이라도 가진 언론이라면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언론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난 50여 년 형극의 길을 걸어온 해직 언론인에 대한 사법정의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가와 동아일보 사측에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석해 주신 윤호중 장관님, 그리고 먼 길 와주신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소외받아왔던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도 2기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팠던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대통령님 말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파괴한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와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일 사안을 넘어서 수십 년간의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의미가 큰 기구입니다. 2005년 출범한 1기 위원회는 1만 1천여 건을, 그리고 2020년 출범한 2기 위원회는 1만 8천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2기 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의 한편에서 한계와 과제도 컸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조사 중지되었고 국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기 위원회가 종료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과거사 정리의 중단을 걱정하셨습니다.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3기 위원회가 제때에 출범되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기 위원회는 7월 21일
조사 중지 사건 포함 2,100여 건을 조사 개시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7,000건에 이르는 새로운 진실규명 신청도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규명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수건이자 피해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일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그리고 기록관리나 연구, 교육 등 과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기 위원회는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면서 참석자 여러분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치유와 화해의 의미를 갖는 치자밥과 또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 편히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청해 듣겠습니다.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사전에 안내해드린 테이블 번호로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그 말씀 주실 때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진실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17살 때 오징어배를 나갔다가 납북되어서 1년 만에 귀환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라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76년도에 성남시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37사단 사령부로 갔는데 거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보안돼서 사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사관 지원을 했는데 끌려간 곳이 하사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잡혀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보안사령부 소속의 서빙고 분실이었습니다. 가서 전기고문, 물고문, 온갖 구타를 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사관 지원한 이유가 대동월북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받은 지령을 부르라고 저한테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상처도 있고 손톱에 여기에 아직까지 빠져가 전기고문 하다가 집게로 찝은 상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온갖 제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도소에서 사상부모 아닌 빨갱이로 10년을 살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보안 관찰 대상자가 되어서 1급, 2급, 3급이라는 주거지 제한과 서신이라든가 만나는 사람조차 다 신고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출소를 하자 부모 형제는 저를 다 외면하고 어디가 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73살 먹도록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위원회에서 2기 때 공고 결정이 내려가지고 제가 징역 사는 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초수급자로 건건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고생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님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빼앗긴 인생, 제 인생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또다시 받겠습니다.
제가 2차례나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에서 농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다행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하소연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저희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인간답게 빨갱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세월 마음속 깊이 묻어두셨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1번 테이블에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